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75번째로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바로 모든 요일의 기록이라는 책입니다. 책 모든 요일의 기록을 쓴 저자의 이름은 김민철입니다. 남자 이름이지만 엄연히 여자예요. 카피한 줄 못 외우지만 엄연히 카피라이터라고 합니다. 그 흔한 공모전 한번 안 해보고 광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유로 잡다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 안다는 이유로 2005년 광고 대행사 TBWA 코리아의 카피라이터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장르는 에세이로 저자의 일기들을 모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저자의 취향이 가득 담겨 있다고 해야 할까요? 김민철 저자는 단순히 클래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뭔가를 해야 할 때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을 튼다고 해요. 고맙습니다, 저자님. 저는 음악 스트리밍 웹사이트 같은 데서 클래식이나 뉴에이지 같은 것으로 키워드를 놓았었는데 말이죠. 집중하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작업할 때. 괜찮은 키피아이스 한번 잘 배웠고 지금도 참 잘 듣고 있습니다. 자, 저자가 광고를 너무 몰라서 기억력이 너무 지독해서 좀 살아남기 위해 회의 시간에 치밀한 필기를 시작했고 그 회의록을 바탕으로 2011년 우리 회의나 할까? 라는 책을 냈다고 해요. 김일철 저자는 한번 보기만 해도 고스란히 외워버리는 능력이 아니라 같은 구절을 수백 번 읽어도 고스란히 잊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이라는 능력을 상실한 대신 성실이라는 능력을 얻었어요. 몸에 기록한다 이 문장 덕분에 저자는 30살이 넘어 그의 기억력과 화해하였습니다. 더 이상 기억력을 책망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책은 결국엔 잘 쓰기 위해 일상의 모든 것을 눈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남기며 아이디어의 씨앗을 만들어가는 카피라이터의 이야기입니다. 수백 개의 감각과 기억을 사용하며 한 문장 한 문장 써 나아가는 저자의 이야기는 고여있는 우리의 일상을 자극하여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독서 환경에 관해서라면 저자는 삼면이 책으로 둘러싸인 사시사철 넉넉한 읽을 거리들이 쏟아지는 1000회 이상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집은 거실 한 면이 모두 책장이고 방 한 칸은 도서관처럼 방을 가로지르며 책장들이 있다고 해요. 수백 권의 책을 읽고 단 10권도 기억하지 못하는 저자가 가까스로 기억해내는 몇 권이 있다고 합니다. 저자에게는 울림이 있었어요. 이 책들 때문에 알지 못하던 세계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책들 때문에 인생의 계획을 바꾸기도 했어요. 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때의 저자는 기억난다고 합니다. 사람은 변한다지만 이 책들 덕분에 잠깐 동안이라도 변했던 자신은 기억이 나요. 그게 책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의 어쩌면 전부일 거예요. 저자는 계속해서 소설을 읽습니다. 소설을 읽으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막연하게나마 인간을 배워요. 감정을 배웁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왜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왜 분노하지 않는 것인지, 왜 나와는 다른 선택으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짚어갑니다. 현실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희박한 이해의 가능성을 소설을 통해서 약간이나마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하면서 읽습니다. 어쨌거나 저자는 카피라이터니까요. 카피라이터는 자꾸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직업입니다. 운전면허증도 없지만 자동차 헤드라이트 모양 하나 바뀐 것에 열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미혼 카피라이터는 깐깐하게 분유를 고르는 엄마가 되어야 해요. 20대 카피라이터가 60대 노모가 되어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껴안을 수 없어도 각자에겐 각자의 삶이 있는 법이에요. 저자가 28살 당시 회사를 그만두고 파리로 가겠다며 회사 책상 앞에 파리 지도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갈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곧이란 시간은 도무지 오지 않았고 파리도 도무지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루하루 버티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매일을 버티다 보니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 버티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저자의 일상을 망치고 있는 것은 저자가 범인이었어요. 마이클 커닝햄의 이 구절이 저자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줬습니다. 나를 구원할 의무는 나에게 있었다. 매일은 everyday는 오롯이 저자 책임이었어요. 이제는 반성문 대신 이 글귀를 읽는다고 해요. 36살에도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붕붕 떠다니니까요. 한창 저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프랑스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무렵 김화영 교수가 70년대 프랑스 남부 엑상프로방스에 유학을 가서 쓴 책을 2000년대에 저자가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게도 잔인하게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참으로 이곳에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올 것이 아니다. 이곳은 내일의 행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올 곳은 아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한 사람, 가득하게 애놀이 없이 시 세우며 행복한 사람의 땅이라고 지중해에 대해 딱 잘라 말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야 네,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능한 한 그곳에 살아남아 버티면서 멀고 구석진 고장에 서식하는 괴이한 식물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저자에게 일침을 놓고 있었어요. 알베르 까미의 책 시지프 신화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와요. 광채 없는 삶의 하루하루에 있어서는 시간이 우리를 떠매고 간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이 시간을 떠매고 가야 할 때가 오기 마련이에요. 내일, 나중에 내가 출세를 하게 되면, 나이가 들면 너도 알게 돼 하며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태도는 참 기가 찰 일이에요. 미래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니 말이죠. 말이다! 라는 구절을 알베르 까미는 얘기했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일상에 매몰되지 않는 것, 의식의 끝을 놓지 않는 것, 항상 깨어있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부단한 성실성으로 순간순간에 임하는 것, 오직 지금만을 살아가는 것, 오직 이곳만을 살아가는 것, 좌절하지 않는 것, 피할 수 없다면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일상에서 도피하지 않는 것, 일상을 살아나는 것들 말이죠. 그리고 저자는 지중해로 가는 비행기표를 샀어요. 있는 휴가를 다 끌어모아서 3주 반, 거의 한 달에 가까운 휴가가 생겼습니다. 모두 지중해에 쏟아부었어요. 결국 저자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것이에요. 산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선택에는 만약이 남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큰 결정까지 만약이 배제된 순간은 없어요. 하지만 만약은 어디까지나 만약이에요. 가보지 않았기에 알지 못하고 선택하지 않았기에 미련만 가득한 단어예요. 그 모든 만약에 대한 대답은 하나뿐이에요. 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다음 말이죠. 저자의 남편은 맥주 뚜껑을 모은다고 합니다. 재밌으니까요.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맥주 코너가 저자 부부들에게는 보물상자가 되니까요. 그 속에서 새로운 보물을 발견할 때마다 새로운 병뚜껑의 개수만큼 남들보다 더 웃을 확률이 늘어나니까요. 둘만의 기쁨이 탄생하는 것이에요. 맥주 병뚜껑 모음집에 있는 병뚜껑 안에는 맥주들을 먹은 날짜와 장소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하고 재밌는 취미라니 저자의 어머니는 저자를 완전히 방목했다고 해요. 저자를 기를 때. 아무리 빗장을 풀어줘도 결국 저자는 모범생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저자는 잘 쓰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을 가꿔야지 라는 핑계로 수없이 읽고 듣고 보고 돌아다녔습니다. 11년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 핑계 덕분에 삶은 더 없이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저자에게 쓰기와 살다는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과책방 75번째 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